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응용 측량 및 도로 선형 설계 수업을 진행할 주현승입니다. 이번 학기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측량학 및 실습 기본 과목을 기초로 해서 응용 측량 방법하고 그리고 우리 건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 선형 설계에 대한 내용을 플립드 러닝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 플립드 러닝 교육 기법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또 현재까지도 계속 교육공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자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예,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차차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와 학습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학기는 우리 선행 과목이 있죠. 예, 측량학 및 실습을 무조건 듣고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응용 측량에 대한 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지난 학기에 학습했던 측량학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막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럼 응용 측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지형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측량은 왜 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호구될까봐? 아니죠. 측량의 목적은 뭐를 제작하는 거다? 지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포괄적으로 쓰는 지형도, 이거는 측량의 가장 중요한 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형도를 왜 만들어요? 지형도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간접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또는 지형도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는 얼마인지, 여기서 쭉 직선으로 그었을 때 어떠한 굴곡을 가지고 지형이 변해가는지, 그 다음에 면적이나 최적을 산정할 때도 지형도는 무척 중요하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 응용 측량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도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지형도의 의미라든지 또 종류, 그 다음에 지형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 그 다음에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앞에서부터 다뤄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는 왜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각종 자료를 얻어내요. 특히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형 공간 자료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고 또 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적 결정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별, 즉 시공하는 어떤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주제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측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 나갈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노선 측량일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이번 학기의 타이틀이기도 한 도로 선형 설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측량,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교량 측량,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별로 모든 주제, 즉 단위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든 측량 방법이 약간씩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간 이후에 나하고 학습했던 측량학, 그리고 응용 측량,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학습 방법이네요. 앞에서도 여러분한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지만 플립드 러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들은 다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미리 학습을 선행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실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토론 주제를 삼는다든지 해서 심화 학습을 유도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랬죠. 그 외에 또 우리가 여기 도로 선형 설계라는 또 특별한 부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그러한 실습도 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해석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학습이 진행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을 형성해서 팀원 간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모아오고 토론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깊은 단계까지 학습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학기 평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겠죠.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게 가장 주가 되는 그러한 평가 요소가 될 거고, 거기에 못지않게 그 한 번에 보고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실습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한 평가,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평가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상대 팀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기 녹아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부여받는 학점에 가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출석에 대한 부분은 아주 크리티컬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 변별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100% 출석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줄 계획이에요. 이거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평가가 마무리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학기 우리 응용 측량 및 도로 선형 설계의 수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교육 목표와 학습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육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기본 측량을 배웠습니다. 측량 및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그러면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이후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응용 측량 방법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주제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내는지, 그리고 이 얻어낸 자료는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지 또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러한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측량 기법을 다 알고 나야 우리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로 일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측량을 하고 분석하고 또 활용하는지,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이번 학기의 내 목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각종 공사 계획이라든지 또 공사할 때 시공,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 이러한 부분에까지 적절히 활용하는 기법을 얻어내면 이번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측량에서 얻어낸 좌표 또는 여러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효과, 가장 효용성이 극대화된 결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게 바로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수업 시간에도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할 거예요. 엔지니어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격, 그 다음에 경력. 경력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 쌓이는 거고 자연적으로. 하지만 자격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3학년이 될 때부터 여러분들은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을 거고요. 4학년 때부터는 기사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탄탄히 준비를 해놓고요. 이러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가장 하이엔드한 엔지니어의 꽃이라고 하는 기술사도 자격을 갖추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러한 말까지 해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이게 왜 고마우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지니어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건은 뭐다? 자격 그리고 경력이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하는 게 보람찬 시간을 보내는 걸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아니에요.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요 학교 앞에 당구장 차려서 거기 주인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자격증 따둬요. 언젠가 어디선가 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 되면 후회할 거야. 아, 그 교수 말을 내가 왜 안 들었을까?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내가 왜 개무시를 했을까? 하고 후회해도 시간은 너무 늦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응용 측량 및
도로 선형 설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참고해야 할 주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지오인포매틱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가서는 지오인포매틱스라고 발음을 안 하죠.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이건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측량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학생들과 호흡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강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강의록 이런 걸 다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국내 1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요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이는 요 강의 노트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학습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미리 다 쫙 출력을 해가지고 책처럼 한 군데 묶어 갖고 다니세요. 이거 각 챕터별로 막 띄어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군데 묶어놔야 이게 보배가 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어요. 낱장으로 갖고 다니지 말아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한 군데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까지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수업 내용들입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론 부분, 그 다음에 실습 부분, 여기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팀 활동,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 부분은 첫 번째 지오인포매틱스 총론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측량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모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과목 자체가 기본 측량을 베이스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일부러 측량학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몰랐던 사람들은 다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또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중요한 사항을 다시 리뷰를 하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 내용에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도에 대한 얘기, 즉 지형도에 대한 얘기, 거기에 관련된 지형 측량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 측량에서 우리가 지도에 대한 각각의 개념, 그 다음에 내용, 수록되는 요소들, 그 다음에 지도의 종류, 그 다음에 각각의 제작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제작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이틀은 면최적 측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면적을 구하거나 또는 최적을 구하거나 각종 우리가 필요한 공간 정보, 그 다음에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측량 기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 요건 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도로 선형 설계와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건설 현장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도로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플랜트가 들어가든 댐이 들어가든 뭐 터널이 들어가든 아니면 교량이 들어가든 이렇게 부가 구조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예요. 그래서 이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챕터가 끝나면 하천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사실 하천 측량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유체역학이나 수리학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댐 측량이라든지 항만 측량, 터널 측량, 교량 측량, 비행기장 측량, 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별의 모든 응용 측량들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의 내용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실습 쪽이네요. 이 실습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로 선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레벨을 이용해서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만 수행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기자재가 충분치 않아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측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게 각 측량 기계, 즉 여기 데오돌라이트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토탈 스테이션, 이런 것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실습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 조금 더 내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GPS 측량이라든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GNSS 측량이지만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뤘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실습은 이렇게 좀 욕심을 낸다면 세 가지 장비를 다루는 거에서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 활동이죠. 여기서 이제 선형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꼽아서 PBL 여기 나와 있네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이러한 팀 활동 작업이 한번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주차별 수업 계획을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주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번 학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첫 시간부터 수업 빡세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 없죠? 예, 그래서 여유 있게 좀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물론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처음에는 부드러운 시간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자, 두 번째 주 앞에서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측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즉 지오인포메틱스라는 학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론 부분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구성할 거예요. 여기 팀은 실습조도 구성해야 되고 또 팀 활동을 할 팀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편성, 팀 편성을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팀 편성할 때 내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그 팀 편성 조사표라는 거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보내줘야 내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가장 고르게 분포되는 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팀 편성 조사표는 최대한 빨리 모두 나한테 보내주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주 여기는 이제 이번 학기 첫 번째 시작인 지형 측량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벌써 얘기했죠. 예, 지형도, 지도, 정의가 뭐고 종류는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요소들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지도를 만드는 측량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 주에 가면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 미리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역시 동영상으로 장비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현장에 같이 나가서 나하고 같이 기계를 세우고 관측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노선을 만들고 또 각 측량이나 토탈 스테이션의 실습, 이거는 국가 자격시험과 동일한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적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작업들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 여기는 만들어진 지형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오는, 즉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룰 거예요. 면체적 결정 측량이죠. 예, 그래서 지도로부터 각종 정보를 빼오는 다양한 방법과 계산법을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가 12주로 잡혀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6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텐데, 이때 중간고사는 물론 지필시험으로 볼 거고 논술시험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북 테스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중간고사가 끝나면 바람 쐬러 또 한번 나가야죠. 예, 2번째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역시 첫 번째 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게 조금 더 숙련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측량 실습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기계를 다루고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웬만큼 자신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프로젝트별 토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과목명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노선을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를 분석하는 방법, 도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9주째가 되면 이제 실습 시간을 한 번 더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날 우리 실기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만큼 데이터를 정확히 얻어오는가, 여러 실습 조들끼리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의 평가 점수를 부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주에 우리가 2번째 토픽으로 잡은 하천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천 측량의 특징, 그리고 하천에서 측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어 나갈 거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여긴 유체역학이라든지 수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수식들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도 같이 토론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째 주, 여기는 이제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팀 프로젝트에 대한 문항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5주나 6주 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건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반드시 제출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대 팀들을 서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심도 깊은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갔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들을 찾아왔는지, 그런 것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12번째 주네요. 이번 학기 마지막 주입니다. 예, 역시 전체적인 내용을 총망라하면서 기말고사 시험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룹을, 즉 팀을 만들기 위한 조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러닝이나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사항이죠.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특히 생년월일하고 남녀는 꼭 적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뒤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끼리도 필요할 거고, 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어떨 때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메일, 요건 최신의 이메일로 적어 놓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메일을 안 적어놔서 그 학적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면 결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군필 여부도 꼭 적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학생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요건 동까지만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뭐 아파트 호수까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형제관계도 역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룹핑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 적어야 되겠지만 그 역량 관련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그 능력 같은 거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각 그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선택 동기는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 참 반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여러분들 사진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은 붙여놓지 말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려면 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 꺼내서 셀카 찍고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리고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잘 챙겨서 적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팀의 파워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럼 그게 바로 뭐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 학점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어야만 내가 공정하게 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발시켜서 어떠한 팀이 어떤 발전을 눈부시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뭐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다루어 나갈 측량학, 지오인포메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멋진 얼굴들, 또 이쁜 얼굴들 강의실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만나요.